네, 행정학 강사 최욱진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2021년도 시험 대비 군무원 합격 전략 클래스에 오셨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나는 군무원 시험을 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죠. 자, 거기 보시면은 군무원 행정학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크게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행정학이라는 시험에서 출제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출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금 일단 처음에 보시면 15개년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전범위가 고르게 출제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행정이 뭐냐, 행정학이 뭐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 때 다루면 되는 것이고, 간단한 얘기를 보면 행정학이라는 우리가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가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경영학과 관련이 깊어요. 근데 이제 행정학이라는 것은 자영업 말고 국가를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게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이런데 이 행정학의 범위를 보면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듯이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강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딱딱하죠, 좀 말이 표현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론이라는 것은 그냥 행정학 기초예요, 여러분. 아주 우리가 대학교에 갔을 때도 행정학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본격적인 학문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이전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행정학 총론이다. 그리고 강론이라는 것은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정책학이라는 것도 있고, 굳이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조직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조직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됐고, 사람 관리를 아무래도 잘해야 되니까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계 과목을 쭉 다루고 있는 게 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르게 출제가 된다.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고르게 출제가 된다.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15개년의 출제 경향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15개년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총론과 강론 등에서 고르게 나온다. 정책 또한 3-4문제, 조직에서 뭐 2-3문제 이렇게 고르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총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 당연히 총론과 강론을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제 말이 맞죠?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나온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개년으로 선생님이 한번 잘라서 본 거예요. 아시겠죠? 15개년 말고 최근 5개년으로 잘라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2016년으로부터 2020년까지 5개년으로 잘라서 본 거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군무원 시험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2번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5개년으로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그래도 조금씩 총론과 강론에서 다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5개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빈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총론에서. 그러면은 선생님 총론이 중요하긴 하군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총론만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의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총론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년으로 잘라서 봤을 때 총론에서 시험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론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셨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자주 출제되는 목차를 갖다가 제가 적어둔 거예요. 아시겠죠? 총론에서도 항상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총론 중에서도 어떤 목차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차를 갖다가 제가 적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클래스를 수업을 듣게 되면은 기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 이론이라는 그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총론을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심화 이론에서는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총론 파트에서는 행정의 목적이나 행정 이론 등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기본 이론이든 심화 이론이든 어찌됐건 간에 제가 무게중심을 두는 부분들은 이런 목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행정의 목적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올해도. 그 다음에 행정 이론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학에서도 보면은 정책 유형론 나왔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모형도 나왔어요. 그리고 조직론에서도 보면은 조직 유형론이 나왔고, 인사행정에서도 보면은 인사행정 제도, 역관주의도 나왔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재무행정 파트에서도 보면은 예산의 원칙, 예산 과정 등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에서도 보면은 주민참여제도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나오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들으실 때 기본 이론에서는 총론을 하는데 여기 내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목차는 항상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화 이론을 나중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하면서 목차를 중요한 걸 찝어드리겠죠? 그것도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예시문제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제가 보면은 어찌됐건 그 문제, 기출문제 파일 같은 경우는 해설을 다 해가지고 학원에 보내놨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학원에 요청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요번 주 중으로 한번 와가지고 요걸 해설을 한번 해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결론은 이번 시험이 과년도 시험에 비해서 좀 유별났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무원 행정학 시험은 2020년도 시험과 그 이전의 시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는 편인 반면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별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서 보시면 지역적인 문항이 4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둔 게 공무원 기출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뒀죠.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공무원, 일반 행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친구가 어떤 시험도 겸해서 본다? 군무원도 겸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올해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들도 있는데 상당히 점수를 잘 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기출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이 3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기출문제 공개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국방부 홈페이지에다가 가답안하고 이렇게 문제를 올려두었는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이의 제기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이의 제기가 되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학생들의 관점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행정학을 가르치는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은 이렇게 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7문제나 난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시험은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번 시험에 대한 저의 총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수험생 입장과 강사 입장을 갖다가 두 가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70점 이상이면은 매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행정학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학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내가 70점 이상 받았다. 이러면은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에 보시면은 수험생의 관점에서의 총평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번 9급 군무원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행정법이라든가 행정학에 대한 난이도가 이 총평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법률저널에서 응시자 설문조사 결과를 갖다 놓은 건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다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시험에 대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것도 좋은 방향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너무한데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수준에서의 나쁜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의 어려움은 선생님이 봤을 때 좀 후자 쪽의 입장이 강하다고 봐요. 강사의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래서 9급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85% 정도가 어려웠다. 전반적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시험 봤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한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해당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있잖아요. 그 강사 생활하면서 그 수험생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런 거는 처음 봐요. 뭐라고 나와요? 기본서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무수히 출제됐다. 그 다음에 지엽적이다. 일반 교재에 없는 내용의 출제가 많아서 공부를 해도 풀지 못한다. 무당을 뽑는 시험이다. 명언입니다. 무당을 뽑는 시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정말 유별났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평가였다고 한다면 저의 어떤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공무원의 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느낌이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올해 시험만 놓고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아까 7문제가량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저의 주장인데, 출제자의 기존 기출문제 검토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선생님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이의 제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행정학을 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는 어떤 시험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국가 자격증 중에서 행정사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행정사 쪽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올해 치른 시험 문제 중에서 저는 시험을 보면은 그걸 리뷰를 바로 하거든요. 항상 제가 먼저 풀어봐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그래야지 제가 가르친 내용대로 학생들이 붙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 저는 항상 그렇게 풀어봤는데 행정사 기출문제 중에서 오류가 있었어요. 명백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의 제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죠.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본 응시자가 아니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수험생 경유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고쳐져가지고 복수 정답이 됐어요. 100%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 눈에는 세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거를 달아가지고 보냈죠. 근데 이제 우리가 8월 14일에 그 성적 공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기존의 기출문제 데이터를 충분히 다 살펴보고 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급하게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간에 공무원 기출 데이터에서 약간 벗어나는 느낌의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야, 우리 군무원은 조금 특별해. 우리 군무원 시험은 공무원하고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에 있어서 조금 이번 시험은 잘못됐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어떤 저의 총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출제의 근원을 검토한다라는 표현을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은 이번에는 다행히 시험 문제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시험 분석을 다 해봤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은 학부에서도 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 대학원에 가서도 행정학을 계속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학원에서 다 행정학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정체성은 그냥 행정학이기 때문에 집에는 당연히 교과서라든가 수험서가 되게 많겠죠, 여러분. 선생님은 출제가 되면은 그거를 없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싹 뒤져요. 싹 뒤져가지고 다 찾았어요. 다 찾아본 결과 제가 느낀 점은 좀 짓궂게 내려고 너무 많이 애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을 먼저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지역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간결하게 정리해서 따로 수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강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본 이론이라는 것은 개강이 되면은 처음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뭐 배운다? 총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 이론이 끝나게 되면은 심화 이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심화 이론은 뭘 배운대 우리가? 강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 심화를 이제 마치게 되면은 바로 기출문제 강좌를 들어갔어요. 근데 요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한 게 거기 보시면은 요약 강의라고 2번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예, 요런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이라든가 한번 보고 강론인지 한번 봤어. 그럼 교과서를 그래도 얼추 2번 정도는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본 이론에서는 총론도 하지만은 강론에서 기초가 되는 사항 일부도 맛을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과서 1번, 2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요약 강의 하면 이제 3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번이 되고 여기에다가 지역적인 부분을 갖다가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인 내용,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도 당연히 이 핵심 요약에 들어갈 뿐더러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이 유별나긴 했잖아요. 좀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짧게 정리한 것들을 갖다가 요 교재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 범위를 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역적인 것까지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이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겠죠.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다소 이제 지역적인 부분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적어둔 것처럼 기출 OX 같은 것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책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기본 이론이라든가 심화 이론이라든가 핵심 요약 시간에 문제는 안 풉니까? 당연히 풀어요. 선생님 기본서에는 기본적으로 460여 개의 기출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기출문제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요약 강의를 할 때도
OX 같은 것들도 이렇게 쭉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기출이라든가 이런 클래스로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 학습 전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을 때 꼭 가슴에 새겨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과목을 고르게 공부한다. 국어 공부도 열심히. 밑줄 쭉 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군무원 시험은 국어가 좀 유별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가 공무원에 있는 일반 행정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조금 유별나게 어려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그건 뭐예요? 법이랑 학은 할만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019년도까지의 시험은 그랬었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야,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런 평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어는 좀 적당히 하고 그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에다 쏟았어요? 학이랑 법에다가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탈 평균 점수만 우리가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까지는 이런 전략으로 붙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올해처럼 법이랑 학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전략을 쓰면은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세 과목을 고르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국어 공부를 하실 때 이거 너무 지엽적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공무원 기출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생님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라든가 모의고사 문제집이라는 것은 공무원 기출 데이터에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무원 기출 문제에서도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군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행정학, 일반행정 공무원 시험에 기존에 출제됐었던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관연도 시험에도 그렇고 공무원 기출에서 물론 데이터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너무 지엽적인 부분의 기출문제까지는 군무원에서 건드리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기출에 엄청 집착해가지고 막 세밀하게 파고들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행정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목적이라든가 정책 유형론 아까 제가 중요한 목차 설명했었죠, 여러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출을 당연히 풀어보셔야 돼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도 풀어드릴 때 제 주관적인 판단 하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솎아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보시면은 지역적인 문항에 대비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출처를 알고 넓고 얇게 정리한다. 밑줄 쭉 쳐둘까요? 출처를 알고 넓고 얇게 정리한다. 그 중에서 출처를 안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선생님은 아까 어떻게 했다? 올해 선지 나왔던 거 있잖아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 찾아놨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출제된 경향을 봤을 때 문제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아주 얇게 알고 있느냐를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알고 넓고 얇게 정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어디다 넣는다고 여러분? 저 한번 볼까요? 여기 핵심 요약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도 하고 지엽적인 부분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강의 교재들이 있지만 시험 직전에는 요거 중심으로 좀 보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시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그래서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는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나왔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의 이번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2020년 이제 시험이 있었고 요거에 전 시험이 있고 요거에 이제 이후에 시험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 굉장히 유별났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도 되게 많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시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관연도 2020년 이전에 트렌드로 돌아갈 공산이 좀 크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또 요렇게 됐다가는 출제 기간에 대해서 피곤하거든요. 선생님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트렌드대로 다시 돌아갈, 회귀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여러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트렌드도 일부는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기출문제처럼 일반적으로 다루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요약 강의를 들어갈 때 다소 지엽적이어서 그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 그러면은 단원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문제를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문항수 개수가 약 2,000개 정도가 돼요. 2,000개 정도다.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들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무원 15개년 보건 기출도 다 제가 드렸었습니다. 다 드릴 뿐더러 여기 이제 이런 다량의 중요한 공무원 기출 데이터도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때는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사실은 많이 불안하겠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을 위해서 내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제 말 맞죠?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엄청 불안하고 부담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보수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까지도 했는데 시험이 안 되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보수적인 양이고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일반 행정 공무원 7급을 공부하는 그런 느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21년도에, 20년도에 이렇게 21년도 시험을 위한 학업 계획을 잡고 있다. 우리가 개강 일정이라는 것은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을 때 학원하고 조율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아마 확인 문자를 보낼 거예요. 공지하는 문자를 보낼 것이고, 선생님은 이제 대표님께 그 개강 일정이 이제 물어보고 확정이 되면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요약 강의 이런 것들이 몇 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그걸 또 학생분들한테 보내드리라고 할 겁니다. 근데 무튼 결론은 일단 기본 이론 강좌가 먼저 시작이 됐고 이땐 내가 행정학 총론을 먼저 공부한다. 이렇게 결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뭐 학습 전략이라든가 OT 강의는 길게 구성을 하는 편이 아니고요. 이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전반적인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요거 마치고 잠깐 저기 강사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들러서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에 인연이 되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